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분이신데요. 거의 4년이 넘도록 제가 월요일마다 병원에 갔다 오면 점심때는 언제나 수원에 내려오셔서 점심과 커피를 한 잔씩 사주고 가십니다. 다른 좋은 친구도 많이 있지만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니 인생은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제 주변에도 해가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그리고 보통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라는 탈을 쓴 사람들은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느냐를 반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익히면 그 지침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유래 신도시로 가는 차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을 7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드라이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자동적 사고라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패턴을 떠올리면서 감정이 선행돼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또 나한테 짜증내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면 이미 스트레스 반응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서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사고를 인지하고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감정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A가 또 불평을 하면 나는 가볍게 듣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사고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통장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쓰면 소진이 됩니다. 특히나 착한 콤플렉스 때문에 남의 감정을 맞추다 보면 자기의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적 에너지를 잃지 않기 위한 방법에는 감정적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50%만 인간관계에 쓰겠다라고 정하고 남은 50%는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예산을 짜는 것이죠. 불필요한 감정 낭비가 생길 것 같으면 이것이 정녕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라고 자문하기도 하고요. 감정 낭비를 줄이는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필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인 오류라는 심리적 오류를 저지릅니다. 기인 오류라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을 심리학에서 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이 상대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정서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의 극복 방법은 이건 이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화를 내면 이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즉, 감정 분리 훈련을 하게 되면 남의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반응 기술입니다. 일종의 강화 이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인간관계에서 강화 이론이 작용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반응을 보고 더 강하게 반응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 반응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극복 방법이라는 것은 반응을 안 하면 상대도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도발해 올 때 그렇군요 라고 가볍게 끝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소거라고 해서 반응을 줄이면 상대의 행동도 사라집니다. 논쟁을 피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최소한의 반응만 유지하면 관계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말버릇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피적 성격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스트레스가 자기도 모르게 쌓이고 결국은 인간관계에 대한 회피 심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연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든지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혹은 이건 제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자꾸 연습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단어를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 상대가 불편할까 봐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계를 분명히 하면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 거리를 두지 않으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이럴 때는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투자 대비 효율성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 조절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확 줄어듦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과 내 삶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에서나 가족 같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감정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 관계는 내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짜증을 낸다 하더라도 퇴근만 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 힘들게 해도 내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거리 두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면 훨씬 더 가볍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보호 전략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적 사고를 조절하고 감정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고 반응을 최소화하며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지는 것.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 안에서 습관화되면 쉽게 체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스트레스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